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게 바로 이건데요. 잠실 5단지가 재건축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50층 초고층으로 탈바꿈 된다고 해요. 자,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아파트 중 한 곳인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정비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2014년 주민들이 재건축 계획안을 마련한 지 7년 만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건데요. 기존에 3,930가구의 대단지인데 2010년 안전진단 통과하고 2014년 정비 계획안을 마련했고요. 하지만 2017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에 교육 환경평가가 발목을 잡으면서 사실상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하고 나서 바로 교육 환경평가 통과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네, 그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재건축을 이용한다 라는 겁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람 한 명 바꿨을 뿐인데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된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해줘야죠. 이런 것들 빨리빨리 해줘야지. 예? 똥차들 빨리빨리 치우고 또 30년 돼가는 형님들도 많다는 겁니다. 예, 빨리빨리 해야죠. 네, 그래서 서울은 향후에 이 재건축과 그렇지 않은 일반 아파트 간의 괴리율이 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뭐 재건축에서 뭐 이주 때문에 주위 집값 많이 올라간다 뭐 그런 말도 있긴 한데요. 그것도 전세 자금 대출의 금리가 지금처럼 높다면요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뭐 전세가나 매매가 그렇게 상승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미 뭐 재건축 시장, 재건축 아파트는요 또 투자 수요가 많이 붙기 때문에 전국에서 돈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올해 대통령이 바뀌어서 재건축이 또 뭐 조합원 지위나 그런 게 양도가 자유롭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재건축 물량이 막 쌓이면서 그것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장에서 규제가 완화가 되는지 규제가 강화되는지 현재 기조로 되는지 그것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규제 완화 과연 저는 뭐 재건축 규제 완화가 되면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가격이 하락 이어질 걸 생각해요. 왜? 기존에 재건축이 올랐던 이유는요 희소성 때문인 겁니다. 희소성. 서울은 어차피 신축 아파트가 없는데 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는요 지어질 아파트 노후화된 아파트는요 청사진이 명확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올랐는데 오늘 보세요. 지금 샤넬백 리셀러족이 지금 맛이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 비싸게 붙여서 팔았는데 지금 샤넬 가방 값이 떨어지고 있대요. 왜? 사람들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막 사니까요. 너도 나도 다 가지니까 너도 나도 샤넬백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비싸도. 그러니까 대중성을 띠게 되더라. 사치제 나만 갖고 있고 희소성 이 있는데 남들도 다 들고 있으면요 그게 뭐 명품입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라고요.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 원리입니다. 재건축이요 누구나 다 대출 내서 살 수 있게 만들잖아요. 명품이 아니에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희소성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지위 그것을 자유롭게 매매를 하게 된다면 시장 안정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현 정권 지난 5년간 그때 그걸 했던 정책과 반대 방향으로 하면은 집값 안정화됩니다.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계약 포기 속출입니다. 규제 풍선 효과, 시들의 진화 이런 게 나왔었고요. 지난해까지 수만 명의 청약이 몰렸는데요. 누가 돈 벌었습니까? 당연히 건설사 또는 시행사 돈 버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하지 말라 했잖아요. 생수, 생활주택, 아파텔이 뭡니까? 오피스텔이 아파텔이 단어는 없어요. 네? 그 지어낸 거예요. 근데 막 이걸 사라고 난리를 치면서요. 예? 이거 안 사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호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안 샀습니다. 왜? 호구되기 싫었어요. 왜? 아니 이거 사서 뭐 하게요? 이거 사서 돈 벌면 뭐 해요? 만약 이거 사서 물렸다가는요. 큰 돈 묶이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아파트 대체제요? 그럼 아파트 가격 떨어지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매수라는 사람들이 투자라는 사람들이지, 네?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천이든 경기도든 외곽의 아파텔, 오피스텔 그런 거 잡았다가 지금 실망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네? 물론 초반에 잡고 팍 털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땡큐예요. 왜?
호구한테 넘겼으니까요. 응? 전 절대로 이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제가 그냥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저 그냥 아파트 흐름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응? 저는 부동산 경매만 3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네, 물론 낙찰은 많이 받지 못했어요. 입찰은 한 제가 10번 정도 했는데 낙찰 2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좀 잘못했어요. 왜? 아파트나 빌라 쪽을 노렸으니까요. 빌라나 소형 아파트를 낙찰받았고요. 다른 기존의 뭐 좋은 아파트들 낙찰받을 노력을 했으나요? 쉽지 않았어요. 떨어졌어요. 네. 제 연차 쓰고 가서 날렸습니다. 연차만. 이 과정에서 느낀 게 뭐냐? 시장의 흐름을 모르는데 경매를 해서 뭐 하나? 이겁니다. 자, 그 말은 시장의 흐름만 안다면은 그냥 쉽게 아파트 투자하는 거예요. 뭐하러 경매 낙찰 받아가지고 명도까지 하면서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요, 경매라 해서 대출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경매도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주택자면요, 경매로 낙찰 받아도 대출 못 땡기는 거예요. 자, P2P로 뭐 4인 간의 대출, 사채로 하죠. 그거 땡긴 다음에 그 다음 전세 세입자 들이면서 대출을 갚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경매를 제가 공부를 하고 내공을 쌓았던 거죠. 물건지를 보고 여기가 뭐 화장실이든 여기가 뭐 부엌창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된 거. 그런 걸 봤는데 그 다음 시장의 흐름을 알게 된 겁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파트 시장, 신축, 준신축, 구축,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렇게 투자하는 방식. 네. 근데 재건축과 재개발 그거는 그거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흐름 잘못 짰잖아요. 흐름을 잘못 잡으면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은요. 내가 물건을 넘길 때 다음에서 받아주는 사람은 실거주자가 아니에요. 네.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처럼. 그러면 투자자가 투자 열풍이 식는다면요.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재개발 가격 좀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못 느껴서 그렇죠. 못 느껴서.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없어요. 서울도 보세요. 그렇게 2017년부터요. 4년 내내, 4, 5년 내내 오르다가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그게 쉬고 있다가 또 한 번에 파동이 와가지고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노릴 것인가? 아니면 하락을 하고 바닥에서 잡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면요. 당연히 바닥에서 잡는 것을 선택을 해야겠죠. 네. 자, 옥동자맘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희님께서 선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셨고요. 제인이 반갑습니다. 주조님 반갑습니다. 라니님 반갑습니다. 고고행복님 반갑습니다. 성조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역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 이야기 잠깐 하고 오늘도 영상을 더 재밌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룡님 반갑습니다. 네. 질문사항 팍팍 남겨주세요. 네. 일단 제가 한번 멤버십 광고할 겸 해가지고 저희 멤버십은요 지금 현재 수도권 지역 저는 뭐 딱히 이야기 드리진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경기 남부권 투자하지 말라는 것도 잘 아실 거고요. 경기도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파주와 김포 정도 이렇게만 이야기 드렸어요. 많이 올랐죠 그것도. 자, 파주는 요새 좀 떨어질 거예요. 네, 김포도 좀 잠잠해지긴 한데 그래도 파주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 그게 기폭제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다 차치하고요. 지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2022년은요 가만히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평택에 삼성전자 공장이 지어져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마세요. 안산에 뭐 서해선이요 연결되어 들어가지 마세요. 저기 구리에 별내선 연결되는데요 하지 마세요. 네. 왜? 제가 말했잖아요. 개발 호재는요 그게 반영되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개발 호재는요. 네. 개발 호재가 이미 뉴스로 뜬 다음부터는요 그게 개발 호재입니까? 호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끝난 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호재 네, 그게 실제로 준공이 된다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아니고요 작년부터도 계속 말씀드린 지역은요 바로 대구광역시예요.
대구광역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한민국의 지역은요,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어떤 지역은 먼저 올라가고요, 어떤 지역은 늦게 올라가요. 네, 그게 어긋나는 게 광주, 대구, 부산입니다. 네, 광주, 대구, 부산이요. 왜 그럴까요? 건설사들이 부지를 매입하거나 뭐 시행사에서 매입을 하거나 아파트를 공급하는 그 속도, 그 입주 물량, 계획된 입주 물량이 서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지자체에서도 서로서로의 관계가 다르고요. 이권도 다툼도 일어나고요. 네. 지자체마다 조례가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시점에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 이겁니다. 자, 광주는요, 가장 먼저 올랐어요. 가장 먼저. 2017년도부터 팍팍팍. 2016, 2017 올랐다가 2018부터 꺾였죠. 대구요, 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올랐고요. 그 다음에 대구가 오르니까요. 부산이 또 2019년부터 규제가 깨지자마자 또 2019년 연말부터 또 폭등을 한 거죠. 네, 폭등을. 저마다의 사이클이 다른 거예요. 저마다의 사이클. 자, 그러면 저마다의 사이클이 다른 와중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이클 갈아타기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부산 투자를 제가 2021년부터 하지 말라 했어요. 2021년 1월부터요. 자꾸 제가 2020년부터 부산 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2020년은요, 투자를 해도 된다 했죠, 제가. 하지만 명지 이런 데는 하지 말라 했죠. 네. 왜? 외곽이니까요. 중심지에 투자하세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부산 투자하지 말고 광주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광주 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폭등했어요. 폭등이요. 광주의 대장 아파트가 뭡니까? 저는 제일풍경채를 생각해요. 봉선동의 제일풍경채. 남구 봉선동의 제일풍경채. 평당가 1등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7억부터요, 쫙 올랐어요. 3억이 올랐습니다. 3억이 올랐어요. 자,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네, 상승했는데, 여기서부터 상승을 했건만, 네, 했건만. 고점 대비 8억 3천 찍고요, 꺾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산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거의 2년 1개월 동안 존버를 한 거예요. 존버. 자, 부동산 이렇다니까요. 지방은 이래요. 무조건적 우상향 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런데 광주 봉선 제일풍경채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자, 포스코 더샵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4억에서요, 네, 1년 만에 6억 9천까지 올랐습니다. 쫙 올랐죠? 네. 자, 66%. 그리고 1년 3개월 동안 쭉 해서 본전까지 오는데 2년 4개월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하락은, 상승은 짧고 하락은 또 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네.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길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런 지역이 있고요. 그 이번에 서울에 한정돼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아는 지역, 그 지역만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달라요. 달라. 네. 그래서 광주가 이렇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갔습니까? 대구가 가야죠. 대구. 광주가 이렇게 오르니까 대구가 그 다음에 올랐다는 거죠. 자, 대구요.